네, 오늘은 2차 전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몇 번이나 바닥이라 했지만 그때마다 시작은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붙은 타입을 바로 2차 전지의 희망 고문이다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반등을 기대하면 다시 주저앉고 실적을 기대하면 적자의 발목을 잡혔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시작된 후 배터리 3사가 2분기 동안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흑자 전환이 슈퍼사이클일 것인가? 계속 더 반등하는 추세가 될 것인가? 주가와는 또 무관한 것이 아닌가? 오늘은 K배터리, 이 숫자 뒤에 숨은 거대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셀사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진짜 주욕이 전기차 수요 반등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인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매출 폭발이 배터리사들의 적자 고리를 끊어냈다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가 잘 팔려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식의 단순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와주고 있고요. ESS 비중이 높은 알짜 기업을 선별해야 된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팩 가격이 떨어지며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같아지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과 화재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완전 전기차로 좀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대거 전환을 하면서 친환경차 전체의 파이는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핵심 동력일지 프라이스 패러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과 미국, 중국의 수요 회복 흐름이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유럽은 완만한 성장세 회복했다라고 하고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회복 속도가 가장 더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신흥국 쪽에서는 저가 LFP 전기차를 동남아, 남미, 중동처럼 신흥시장으로 대거 수출하면서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나라별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어떤 찬스 찾아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이분기 실적 시즌 우리 배터리업계의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2차 전지 실적이 좋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문제는 언젠가부터 이 배터리는 투자자에게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분기 동반 흑자라는 숫자에도 의심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구심을 또 떨쳐버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도 갖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셔서 K배터리를 둘러싼 희망과 기대 그리고 그 냉정한 경계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2분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동반 흑자 전환이라는 그런 반전 드라마 써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키워드가 2차 전지를 좀 많이 누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턴어라운드 전기차 캐즘이 마침내 끝났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신호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전기차의 성장세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성장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거의 29% 상반기에 YOY로. 네. 그다음에 유럽, 중국, 미국을 제외한 그 지역을 갖다 기타 지역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네. 신흥국도 거기에 들어가고 브라질,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을 다 포함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놀랄만한 성장을 했어요. 거의 100%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상반기에 거의 그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즘 국면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네.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일 큰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 시장도 역성장을 했고요. 네.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20% 역성장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 근데 배터리 기업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사실은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살아나야지만 사실 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웃을 수가 있는데 미국이 울상을 짓고 있는 거죠. 네. 근데도 왜 영업 흑자가 났느냐? 바로 궁금해요. 네. 북미 지역의 EV 배터리 이상으로 ESS 수요량이 폭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과거 25년도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빈자리를 갖다가 한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ESS가 생산되는 만큼 거의 쇼티지 상황으로 거의 잘 팔리고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흑자 기조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 가령 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AMP 수량만 한 2,400억 정도를 받았으니까 예.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ESS 중에서도 UPS랑 BBU 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삼원계 배터리에 좀 특화된 이 UPS BBU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안 쓰니까요. 이쪽을 갖다가 거의 YOY로 한 70%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세계 시장의 거의 5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라고 할까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삼성 SDI 흑자 기록한 건 바로 이 때문인 거고요.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일회성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예. 있겠죠. 포드하고 결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포드가 이제 보상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만큼 합작 투자해서 우리가 이만큼 배터리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합작 투자를 깨면서 못 가져가니까 일회성 보상금을 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대규모 일회성 보상금이 가장 큰 뭐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 흑자 전환의 가장 큰 기제는 EV가 아니라 ESS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일회성 보상금이 조금씩 들어와 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2분기에 어떤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드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서 뭐 미국이랑 유럽, 중국 이렇게 다 나라별로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좀 나라별로 큰 차이가 났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지금 뭐 굉장히 얼어붙었죠. 네. 그거는 뭐 아무래도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헝다 사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이너스 역의 부의 효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 실업률 굉장히 높죠. 네.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이 보조금을 좀 줘서 이 전기차를 갖다가 이구환신이라든지 뭔가 팍팍팍팍 해야 되는데 네. 지방 정부 같은 경우도 과다 부채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중앙 정부는 보조금을 기존에 이제 전기차에서 돌리고 있어요. 뭐 어디로 돌려 AI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으로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중국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9% 역성장을 한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뼈아픈데 네네. 미국이 20% 역성장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네. 작년으로 중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역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가 훨씬 덜 팔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뭐 유럽이라든지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전쟁으로 해서 그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전기차 엄청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차로 전환할 생각하는 거죠. 아, 더 이상 휘발유차는 못 하겠다. 네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이렇게 폭발하는 이유는 과거에 보조금을 끊었다가 독일 같은 데가 다시 보조금을 재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영내의 큰 나라들이 보조금을 재개하면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YOY로 50%씩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신흥시장 같은 경우,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휘발유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식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타 지역 같은 경우도 한 10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정책 장세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좀 자생적인 성장 궤도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기점이 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거는 보조금을 갖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어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조금 없이 순수하게 가격만으로 전기차가 확산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네. 보조금은 없었을 때는 확 줄었다가 올해부터 보조금을 재개하니까 작년 올해부터 보조금을 재개하니까 확 늘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 정책을 하니까 전기차 확산세가 강한 것처럼 그쵸. 미국도 이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보조금 정책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트럼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막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 특히 블루스테이트들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네. 보조금을 주죠. 네,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예. 매사추세츠 이런 데 같은 데는 지금 보조금을 조금씩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미국에서 이거는 어차피 징검다리인 거고요. 이런 추세들이 아무리 트럼프의 어떤 체제하라고 하지만은 네.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으로 갈수록 조금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근데 유럽에서 사실 우리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좀 극단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던데 네네. 유럽 정책의 중국 견제책을 좀 발판 삼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배력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유럽은 우리의 땅이었죠. 우리가 중국 업체들보다 훨씬 먼저 그쵸, 그쵸. 2018년, 2020년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사 3사가 다 들어가서 네. 폴란드, 헝가리에 다 기지를 짓고 그다음에 공장을 돌리고 해서 네. 유럽은 거의 우리가 다 독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느 날 LFP 배터리를 습격을 하기 시작하고 네. 싼 배터리로 가격을 매기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유럽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중국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추세가 이제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차이나 쇼크 2.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차이나 쇼크 2.0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독일이 그래도 친중적이었고 프랑스가 그 반중 정책으로 이 네네. 유럽의 두 강대국끼리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그 독일의 스탠스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이나 쇼크 2.0 다시 말해서 이제 기존에는 차이나 쇼크 1.0 같은 경우는 소비재 산업이 주였잖아요. 네. 가령 뭐 의류, 장난감 이런 거는 중국이 그냥 젓가루 폭탄을 그쵸, 쏟아 그쵸. 부어도 그렇게 뭐 선진국에서 타격을 안 받죠, 사실. 근데 지금은 차이나 쇼크 2.0은 산업재란 말입니다. 네. 이게. 전기차, 태양광, 패널,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차이나 쇼크 2.0에서 EU가 가만히 보다 하니까 자국의 기업들, 자국의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네. 거예요. 자동차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폭스바겐도 네, 마찬가지고 벤츠라든지 뭐 BMW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은 차이나 쇼크 2.0의 결과물이라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규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장벽이 높아지는 시점이 보게 되면 대부분 한 27년입니다. 핵심 원자재법, 그다음에 산업가속화법, 배터리 여권제 등등 해서 그러니까 이 유럽 영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니들이 좋아 팔라고 하는 건 좋아 중국이 네. 그러 대신 중국에서 생산해서 여기다 팔지 말고 미국, 그러니까 유럽 영내에서 생산을 하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EU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들 비중을 좀 줄여. 50% 이하로 줄여. 대신 우리가 51%를 가져갈게. 그래서 사실 뭐 중국이 산업 발전을 할 때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랑 똑같이 EU도 그런 정책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럼 중국은 만약에 중국의 배터리를 갖다가 중국에서 만들 때는 여러 가지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겠죠. 가령 뭐 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 싸죠, 가공비 싸죠, 뭐 등등등 전기료도 싸죠. 근데 여기서 못 만들고 이 유럽 영내로 이걸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가격이. 가격이 가공비, 전력비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ESG 비용 들어가죠. 네네. 그렇죠? 당연히 가격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홈그라운드 이점이 사라지면서 그 중국산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원가 경쟁력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메이드 인 EU를 다 충족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FTA 국가죠. 그러니까 폴란드, 헝가리에 다 기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말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점유율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거다. 유럽에서. 네. 우리가 유럽에서 점유율을 올해 말부터는 잃어버렸던 그 점유율을 갖다 조금씩 찾아오는 그 원년이 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아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중국산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전략자산 안보자산으로 이걸 갖다가 배터리를 규정을 해서 그 미국은 점점 점유율을 우리가 높여나가는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유럽인데 유럽은 올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점유율을 잃어버린 그 최저점을 기록한 그 마지막 해가 될 거다. 이제 올해 말부터는 조금씩 점유율을 회복하는 첫 번째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반사이익이 될 수가 그쵸, 있죠. 그쵸. 근데 궁금한 건 네네. 정말 말 그대로 중국 때문에 대인 유럽이 네. 유럽 국가가 아닌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호적으로 우리가 사실상의 어부지를 얻게 되는 건지 네네.
궁금한 건 네. 유럽 스스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배터리는 없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래도 저래도 이익을 3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점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예. 유럽 사람들 배터리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밸류 체인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벌써 노스볼트 파산했죠. 네. 얼마 전에 모로우라는 회사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3개 정도 주요한 회사들이 남아 있어요. 스텔란티스하고 벤츠가 투자한 ACC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프랑스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에요. 근데 수율이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독일하고 이탈리아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한 걸 전부 다 백지화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베르코아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르그노가 투자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예. 수율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제일 그나마 희망적인 게 뭐냐면은 폭스바겐에 투자한 파워풀라는 회사인데 네. 이것 역시도 아직까지도 수율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업력이 보통 한 15년 이상 돼야지만 어느 정도 수율을 갖다가 만들면서 배터리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게 정설인 거고요. 네. 중국이 그럼 따라오지 않았냐 일부에서는 그래요. 중국이 따라올 수 있었던 건 바로 한국 기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기술을 알려준 건 전부 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의 출신들이 가가지고 네. 그 전부 다 그 기술 전수하면서 만든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자체적으로 배터리 밸류 체인을 만들고 싶겠죠. 배터리도 생산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기술적 이점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 유럽 연합으로서는 대안은 뭐냐? 이미 유럽 영내에 우리는 다 수율이 안정된 공장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하고 우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유럽 영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대안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